60세 이후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양배추 섭취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양배추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비밀을 모르고 양배추를 계속 드신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신장 기능이 마비되어 결국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방식으로 양배추를 섭취한 고령층에서 신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양배추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양배추 이야기 외에도 평소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식품 중에 혹시 불안하거나 그 진실이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사과나 마늘 혹은 양파처럼 흔히 먹는 것들 중에서 제가 다음에 심층적으로 다뤄주길 바라는 식품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그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도 병원이 숨기는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의 양배추 섭취법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고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비결을 완벽히 얻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대형 병원이나 주변 전문가들은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그 내막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큰 배신감마저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안타깝게도 이미 질병이 깊어진 환자를 치료하고 고가의 장비와 약을 처방하는 데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평소 식탁 위에서 양배추를 제대로 섭취하여 신장을 스스로 치유하는 것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들이 악의를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식습관이나 세세한 조리법보다는 오로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치와 결과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한국의 바쁜 의료 현실 속에서 이른바 3분 진료라고 불리는 짧은 시간 동안 의사가 여러분의 식단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줄 여유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마트나 홈쇼핑에서 접하는 건강즙 가공업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로지 편리함과 건강식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대량의 물량을 팔아치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깊게 뿌리 박힌 건강즙 문화는 매우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즙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얼마나 농축되는지 혹은 가공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결코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이 아니라 오직 매출액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연 치유와 음식의 힘을 연구하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약은 화려한 병원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소중한 식재료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정 제약 회사의 후원을 받지도 않고 특정 건강식품을 팔아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제가 연구한 과학적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서 100세까지 신장투석이나 수술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꺼이 이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껏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건강 수명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 놀라운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과 가공식품 업체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무서운 진실이 바로 여러분의 매일 정성스럽게 차려지는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양배추즙을 박스째로 사놓고 매일 아침 빈속에 챙겨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양배추즙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노화의 길을 걷게 되고 특히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의 거름망은 20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헐거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양배추를 수십 통이나 고농축으로 갈아 넣은 즙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은 마치 낡아서 막히기 일보 직전인 하수구의 거대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한꺼번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양배추 자체는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낮은 칼륨을 함유한 채소이지만 그것을 즙으로 농축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농축된 성분들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노화된 신장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양배추 쌈을 드실 때의 평소 습관입니다. 달큰하게 익은 양배추의 짭조름한 쌈장이나 된장을 듬뿍 찍어 드시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사랑하는 이 쌈장 속에 숨겨진 엄청난 나트륨은 우리 혈관 속으로 들어가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비틀어 짜버립니다.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수분을 강제로 끌어당기게 되고 혈압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의 가장 작은 단위인 사구체 혈관들이 하나씩 터지고 굳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장은 소위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우리 신장의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통증이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투석을 고민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짜게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만 왜 우리가 평소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양배추 쌈이 쌈장과 만났을 때 신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으로 변하는지는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위 건강을 위해서나 혹은 몸에 좋다는 이유로 양배추즙을 매일 한 봉지 이상 챙겨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본인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매일 양배추즙을 마시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마시지 않는 분들은 0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대답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수많은 어르신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치명적인 위험에서 벗어나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치명적인 위험성 때문에 혹시 양배추가 무서워지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양배추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방법으로만 섭취한다면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천연 치유제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여러분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길게 설명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결과, 수치만 보고 약을 처방할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이 양배추 속에 숨겨진 위대한 치유의 힘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배추가 왜 신장의 구원자라고 불리는지 그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성분에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 혈관벽을 청소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장은 아주 미세한 모세 혈관들이 수백만 개나 얽혀있는 거대한 거름망과 같습니다. 이를 사구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사구체 혈관들이 딱딱해지거나 염증으로 막히기 시작하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사구체 속으로 들어가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쌓여있는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영양 연구 보고서들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신장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신장 섬유화를 막아주는 놀라운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양배추일까요? 신장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칼륨과 인의 수치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채소 속에 들어있는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다른 녹색 채소들과 달리 칼륨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영양가는 그 어떤 채소보다 풍부합니다. 즉 신장에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도 신장의 회복을 돕는 최고의 맞춤형 식재료라는 뜻입니다. 또한 양배추 속에는 비타민유라고 불리는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성분이 풍부합니다. 흔히 위 점막을 보호한다고 알려진 이 성분은 사실 신장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장이 편안해지고 독소가 줄어들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혈액의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깨끗한 피가 신장으로 들어가야만 신장이 지치지 않고 오래 작동할 수 있는 법입니다. 양배추의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들은 마치 우리 몸의 녹슨 하수구 파이프를 닦아내는 천연 세정제와 같습니다. 노년의 신장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사용한 오래된 필터와 같아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이런 연약한 신장에 인위적인 화학 약물을 계속 들이붓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아니면 자연이 준 가장 안전한 재료로 서서히 정화해 나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식단은 예로부터 발효 음식과 짠 음식이 많아 신장이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양배추는 우리 혈액 속에 과도하게 쌓인 나트륨 독소를 중화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양배추 한 잎 한 잎에는 신장을 살리는 생명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성분들은 열에 매우 취약하고 가공 방식에 따라 쉽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수천 배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넣어주는 음식으로 피를 거르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완전히 파괴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양배추라는 천연의 도구를 사용하여 신장을 보호하고 치유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비밀을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이상 병원의 기계적인 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의 주권을 되찾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을 정화하는 약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양배추가 그토록 신장 건강에 중요한지 그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법이 틀리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섭취법을 피하면서 동시에 양배추의 치유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스스로 회복하려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배추의 설포라판과 비타민 성분들이 여러분의 지친 사구체를 어루만지고 깨끗한 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이 치유의 메커니즘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배추를 골라야 하며 어떻게 손질하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시너지 효과가 100% 나타나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수많은 임상 데이터와 영양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된 아주 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4단계 비밀이 이제 곧 공개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이 지식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살려낼 기적의 양배추 섭취법, 그 4가지 비밀을 아주 깊숙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자연치유의 정수이자 한국인의 유전자와 식습관에 최적화된 생존 지식입니다. 병원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여러분께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수치와 약 처방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우리 몸을 살리는 근본적인 음식의 원리는 소홀히 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편에 서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해온 건강즙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양배추즙은 거의 신성시되는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위장이 조금만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된다 싶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양배추즙을 박스째로 주문해서 아침 저녁으로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0세 이후의 신장은 젊은 시절의 튼튼한 여과장치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라는 식재료 자체는 신장에 무해하고 칼륨 함량이 낮은 아주 훌륭한 채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위적으로 짜내어 고농축액으로 만드는 순간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시중에서 파는 양배추즙 한 포 안에는 수십 장의 양배추 잎이 응축되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신장이 감당해야 할 미네랄과 칼륨의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야 이 정도의 농도를 처리할 능력이 있지만 이미 노화가 진행되어 필터 구멍이 헐거워진 60대 이상의 신장에는 이 고농축액이 마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하수구에 쏟아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압박을 주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공 방식입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건강즙은 보관 기간을 늘리고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온에서 장시간 달이거나 압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세포의 재생을 돕는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과 비타민유 같은 효소들이 열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마시는 것은
치유 성분은 사라지고 신장에 부담만 주는 농축된 미네랄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 잔인한 진실을 병원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즙을 마시고 신장 수치가 나빠져서 병원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신장을 살리고 싶다면 가공된 즙이라는 독이 든 사과를 당장 내다 버리십시오. 대신 제가 알려드릴 자연 그대로의 섭취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귀한 약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채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던 양배추의 심지입니다. 보통 여러분은 양배추를 손질할 때 그 단단하고 질긴 가운데 심지 부분을 칼로 도려내어 버리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금덩어리를 버리고 껍데기만 챙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제가 연구한 데이터에 따르면 신장의 미세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핵심 성분인 비타민 U와 비타민 K, 그리고 설포라판은 겉칩보다 이 단단한 심지 부분에 무려 5배에서 10배 이상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심지는 양배추가 땅의 기운을 빨아들여 잎으로 전달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위보다 생명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고 신장 사구체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즐겨서 먹기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천연 정력제이자 신장치료제를 버려왔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이 심지를 버리지 마십시오. 심지를 아주 얇게 채 썰어서 다른 요리에 넣거나 믹서기에 살짝 갈아서 천연 소스처럼 활용하십시오. 심지 속에 들어있는 질긴 섬유질은 우리 장 속의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함으로써 신장이 처리해야 할 혈액의 오염도를 낮춰주는 훌륭한 지원군이 됩니다. 겉만 화려한 잎사귀보다 단단하고 투박한 심지가 여러분의 무너진 신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짜 주인공임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요리의 혁명이라 불리는 3분의 법칙입니다. 양배추를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찌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양배추를 푹 삶아서 흐물흐물해진 상태로 드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가 약하시니 부드러운 것을 선호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양배추를 죽이는 일입니다. 양배추 안에는 미로시나아제라는 아주 특별하고 영리한 효소가 살고 있습니다. 이 효소는 양배추가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 씹힐 때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여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을 강력한 항암 및 항염 물질인 설포라판으로 변신시킵니다. 그런데 이 미로시나아제라는 녀석은 열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끓는 물에 넣고 1분만 지나도 이 효소는 힘을 잃고 죽어버립니다. 효소가 죽은 양배추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신장혈관을 청소하는 설포라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가장 완벽한 조리법은 바로 찌는 방식입니다. 찜기에 물이 끓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손질한 양배추와 심지를 넣고 딱 3분만 찌십시오. 이 3분이라는 시간은 양배추의 세포벽을 살짝 연하게 만들어 소화 흡수를 도우면서도 핵심 효소인 미로시나아제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살짝 아삭함이 살아있는 상태로 드셔야만 여러분의 입안에서 효소가 활성화되어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물질이 생성됩니다. 물에 풍덩 빠뜨려 삶으면 모든 영양소가 물로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은 영양가 없는 껍데기만 씹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채소를 많이 드세요 라고만 하지 이 3분의 법칙 같은 세밀한 기술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영양 흡수율보다 여러분이 병원에 자주 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은 양배추의 효능을 100%가 아니라 1000%까지 끌어올려줄 환상의 짝꿍 식재료들입니다. 양배추 하나만 먹어도 좋지만 특정 재료와 만났을 때 신장 보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그 첫 번째 황금 짝꿍은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좋은 지방 성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비타민 K는 우리 혈관벽에 칼슘이 쌓여 딱딱하게 굳는 혈관 석회화를 막아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굳어지면 신장은 말라 죽게 됩니다. 이때 올리브유와 함께 먹는 양배추는 신장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최고의 윤활유가 됩니다. 두 번째 짝꿍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속의 펙틴이라는 성분은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여 신장 내부에 쌓인 중금속과 미세 독소를 강하게 흡착하여 대변으로 끌고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살짝 찐 양배추와 심지, 그리고 사과 반 개를 올리브유 한 스푼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셔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고 투석의 공포에서 여러분을 구해낼 기적의 아침 식단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4가지 비밀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정보들은 단순히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자연치유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병원 시스템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통째로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건강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 주권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실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병원 침대 위일지 아니면 산과들을 누비는 건강한 삶일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결단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비밀을 듣고 내일부터 당장 삶은 양배추가 아닌 찐 양배추를 드시고 버려지던 심지를 챙겨 드실 준비가 되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신장을 위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함이라는 글자를 한 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는 그 함이라는 한 글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무너진 건강을 다시 세우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실천의 의지입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의 댓글을 확인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인 양배추를 통해 여러분의 사구체가 다시 살아나고 깨끗한 피가 온몸을 돌게 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 곁에서 진실을 외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적의 식단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독약과 같은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이 혹시 한 개인의 주장이나 그저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영양과학자와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은 이 흔한 양배추 속에 숨겨진 위대한 치유의 힘을 수많은 데이터와 임상 결과를 통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놀라운 연구 결과들은 거대 제약 자본이나 대형 병원의 이해관계에 밀려 여러분과 같은 일반 대중에게는 좀처럼 상세히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식탁 위에서 스스로 치유되는 것은 그들의 수익 구조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가려져 있던 과학적 진실의 증거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의 저명한 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양배추의 풍부한 설포라판 성분이 신장의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신장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가 채소를 올바른 조리법으로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의 핵심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이 현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우리 신장이 얼마나 피를 잘 걸러내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 수치가 1분 1초라도 더 유지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투석실에서 결정되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느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한 국립대학 연구팀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양배추 추출물이 신장 섬유화를 유도하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신장 섬유화란 말 그대로 말랑말랑해야 할 신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현상인데 양배추 속의 파이토케미컬 성분들이 이 굳어가는 과정을 늦추고 혈관의 탄력을 되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왜 반드시 3분간 찌는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연구자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먹을 때와 3분간 쪘을 때, 그리고 10분 이상 삶았을 때의 영양소 보존율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0분 이상 뜨거운 물에 삶았을 때는 신장을 살리는 핵심 효소인 미로시나아제가 거의 100% 파괴되어 사라졌지만 3분 이내로 짧게 쪘을 때는 이 효소의 활성도가 80% 이상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그토록 강조했던 조리법의 과학적 실체입니다. 단순히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또한 양배추와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했을 때 비타민 K의 흡수율이 무려 5배에서 7배까지 수직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는 양배추 한 장을 먹더라도 과학적으로 먹었을 때 여러분의 신장이 받는 치유 에너지가 7배 더 강력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 유리한 과학적 진실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병원 교과서에는 오로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약을 처방해야 하는지만 빼곡히 적혀 있을 뿐입니다. 자연이 준 천연 식재료가 어떻게 우리 몸의 세포를 깨우고 스스로 정화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깊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투의 현장에 양배추라는 강력한 지원군을 제대로 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데이터와 연구 결과들은 오로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과학적이고 올바른 관리에 반드시 건강한 소변과 맑은 혈색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과학적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주의사항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정보까지 모두 얻어가셔야만 여러분의 신장 치유 프로젝트는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배추가 신장에 주는 기적 같은 효능에 대해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충격적인 경고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양배추는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구원자이자 천연 보약이지만 반대로 우리 한국인이 매일같이 건강식이라 굳게 믿고 먹는 또 다른 초록색 채소 중에는 오히려 신장에 치명적인 돌을 만들고 사구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녀석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금치나 근대 혹은 비트 같은 채소가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셨죠. 특히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초록색 잎채소들을 생으로 갈아서 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 말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 채소들 속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의 칼슘과 만나는 순간 날카로운 유리 파편 같은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날카로운 결석들이 신장의 미세한 통로와 요관을 긁으며 지나가면 여러분의 신장 기능은 순식간에 마비되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혈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는 칼륨과 옥살산이 낮아 안전하지만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이 초록색 채소들은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소리 없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채소를 골고루 많이 드세요 라고만 말할 뿐 어떤 채소를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채소가 여러분의 요로와 신장을 딱딱한 돌덩어리로 가득 채우는지 상세히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러분이 결석 제거 수술을 받거나 신장 질환으로 병원을 계속 찾아오는 것을 수익적인 측면에서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병을 키우는 것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양배추가 신장을 치유하는 보약이라면 제가 곧 공개할 이 채소는 말 그대로 신장 파괴자입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이 초록색 채소를 건강식으로 오해하여 매일 드시다가 신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 초록색 채소들의 실체와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식습관에 대해 단독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무서운 정보가 궁금하시고 자신의 소중한 신장을 돌덩어리로부터 확실히 지키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 다음 영상의 공개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콩파티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이 100개가 넘는다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그 비밀스러운 명단과 예방법을 정리하여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콩파티라는 두 글자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모르는 만큼 소리 없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오늘 양배추로 신장을 살리는 길을 찾으셨다면 다음에는 신장을 파괴하는 숨겨진 위험을 피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하나하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방대한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핵심 해결책들만 추려서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충격적이고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리 신장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병원 치료법보다 여러분의 일상 속 주방에서 시작하는 이 작은 실천이 100배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3단계의 해결책을 제가 딱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신장을 괴롭혀온 치명적인 습관들을 과감히 걷어내는 제거의 과정입니다. 위장에 좋다고 맹신하며 매일 습관적으로 마셨던 그 고농축, 양배추즙 박스들을 이제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편리함에 속아 노화된 신장 필터를 막히게 했던 그 고농축 액체들은 우리 신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또한 양배추를 드실 때 습관적으로 듬뿍 찍어 드셨던 쌈장과 된장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셔야 합니다. 짠맛에 중독된 입맛을 버리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기 시작할 때 우리 신장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리 방식의 지혜로운 전환입니다. 이제껏 양배추를 끓는 물에 푹 삶아 영양소를 다 흘려보내거나 불에 직접 볶아 효소를 파괴하셨다면 이제는 무조건 찜기를 꺼내십시오. 제가 앞서 강조했던 마법의 3분, 법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딱 3분만 쪄서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고 미로시나 아재 효소를 살려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양배추의 치유 성분을 100% 몸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조리법의 차이가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사구체를 재생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삶는 것은 영양을 버리는 것이고 찌는 것은 생명을 채우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신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을 세우는 보충의 과정입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스푼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좋은 지방 성분은 양배추의 비타민 K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 여러분의 미세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를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여기에 사과 반쪽을 함께 곁들인다면 신장 내부의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천연 해독제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는 길은 결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만 기억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 건강한 수치로 보답할 것입니다.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 곁에서 건강하게 웃으며 머무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3단계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양배추와 그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에 대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평생 좋다고만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 누구보다 명확한 답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병원의 하얀 복도나 차가운 약봉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의 힘은 매일 아침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하는 식탁 위에 있으며 자연이 준 소중한 재료를 올바르게 다루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손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노년의 품위를 지키며 100세까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라도 더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오늘 병원이 숨겨온 이 모든 비밀을 기꺼이 공개한 이유는 오로지 여러분이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몸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길 바라는 진심 때문입니다. 노년의 신장은 마치 수십 년을 버텨온 오래된 나무뿌리와 같아서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다해 어루만지면 반드시 다시 새순을 틔우고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나요? 그리고 이 모든 비법을 끝까지 경청하며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실천할 준비가 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와 함께한 이 소중한 시간을 기념하며 댓글창에 99라는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장수와 평온을 상징하는 이 숫자를 통해 저는 여러분과 깊은 마음의 유대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더 힘차게 진실을 외칠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겨주시는 그 숫자는 여러분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고귀한 선언입니다. 또한 오늘 배운 양배추의 기적 외에도 신장이 망가질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추천하는 신장 질환의 전조 증상 영상을 꼭 이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실천하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소중한 이들이 이 지혜를 나누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 주권을 되찾겠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이 감추려 하는 더 놀라운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맑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이 채소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채소는 60대 이후 드시면 신장 손상과 혈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연령 이후 특정 채소를 잘못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예방보다는 치료와 수술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깨끗하게 먹으니까 평생 건강할 줄 알았지 하며 웃으시던 박성호 어르신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그분이 서울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65%나 망가져 있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채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신장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병원 진료실에서는 진료 시간이 짧아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천근만근 피곤하고 두 다리는 물이 찬 것처럼 퉁퉁 부어오르는 분 계신가요?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눌렀을 때 쑥 들어가서 나올 줄 모르는 부종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밤에는 2-3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못 자고 설치지는 않으십니까?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는데 몸이 무겁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 정수기 필터인 신장이 살려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하고 더 정성껏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수많은 환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곳에서 의사들은 여러분의 식단을 하나하나 점검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수치와 약 처방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병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서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 섭취량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신장 환자는 계속 늘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상식이 나이가 든 우리 신장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채소를 먹어서 병이 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보여드리고 식단을 바꾸게 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후 주의해야 할 채소 5가지와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막힌 필터를 부드럽게 도와주는 기적의 채소 5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댓글로 물어보셨던 독성을 빼고 약으로 만드는 올바른 조리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성호 어르신의 신장을 망가뜨린 원인이자 60대 이후 반드시 경계해야 할 채소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냉장고에 이 채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섭취 방법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성호 어르신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왜 병원 문턱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들어야만 할까요?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제가 느낀 가장 큰 안타까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역설적으로 신장 환자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대 병원 시스템은 여러분이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것보다 이미 병이 생겨 수술하고 투석하는 것에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흰 가운의 권위를 내려놓고 진료실 밖으로 나와 여러분 앞에 선 진짜 이유입니다.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몸은 본래 스스로를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천연 정수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뿌리인 신장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 원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하고 비싼 검사를 권하는 법은 상세히 알려주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 평범한 채소가 어떻게 우리 몸의 필터를 망가뜨리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3분이라는 찰나와 같은 진료 시간 동안 수십 명의 환자를 받아야만 병원이 운영되는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 여러분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원리처럼 잘못된 상식이라는 씨앗을 심었기에 질병이라는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는 거대 의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는 내용은 어떤 일반적인 의학 잡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현장의 생생한 진실입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차마 환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방법이 널리 퍼질수록 병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값비싼 의료기기의 사용 빈도가 낮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고귀한 노후가 차가운 병실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가족들의 품 안에서 평온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신장을 생명의 근원인 정을 보관하는 창고라 믿어왔습니다. 생명 에너지의 정수가 저장되는 소중한 보물창고와 같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이 귀한 보물창고가 우리가 보약이라고 믿으며 챙겨 먹었던 채소들 때문에 서서히 독소로 가득 차 파괴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신장질환은 마치 어두운 밤에 찾아오는 도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필터는 꽉 막히고 미세혈관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이제는 그 두꺼운 기망과 비밀의 베일을 단호하게 벗겨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 험난한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마음을 열고 이 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성호 어르신의 신장을 65%나 망가뜨린 공포의 5가지 채소 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었지만 사실은 신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치명적인 암살자들입니다. 이 리스트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내용이기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5번째 위험한 채소는 바로 우리 민족이 생일마다 먹고 산모에게는 보약이라 믿는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바다의 영양을 듬뿍 담고 있지만 노년층의 신장에는 가혹한 짐이 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성분들이 대사를 돕고 피를 맑게 하지만 신장 필터가 낡아진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요오드 과잉은 갑상선 호르몬 체계를 흔들어 신장의 대사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칼륨은 여과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쌓입니다. 미역국을 매일 드시는 것은 신장 정수기 필터에 진흙탕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족합니다. 보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조상님들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4번째는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음식이라 불리는 묵은지입니다. 오래 삭힐수록 깊은 맛이 나지만 신장에는 가혹한 나트륨 폭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묵은지를 물에 씻거나 데치면 안전하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수개월에서 수년간 소금에 절여진 배추는 세포막 깊숙이 나트륨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 과도한 소금기는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신장의 가장 미세한 단위인 사구체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마치 고압 세척기로 약한 종이 필터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구체는 흉터가 생기고 딱딱해지며 여과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됩니다. 묵은지의 깊은 맛 뒤에 숨겨진 신장 파괴의 진실을 이제는 직시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갓 담근 싱거운 겉절이를 소량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줄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겨울철 별미이자 구수한 맛의 대명사인 시래기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말리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채소를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 성분이 생채소보다 2배 이상 농축됩니다. 여기에 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여 드시면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3배, 4배로 늘어납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인 수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래기를 통해 과도한 인이 들어오면 신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인 수치가 높아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혈관에 쌓이고 신장 결석을 유발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시래기국 한 그릇이 여러분의 신장을 돌처럼 굳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요즘 건강 주스와 해독 주스의 주인공으로 각광받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채소의 왕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지만 60대 이상의 신장에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특히 케일을 생으로 갈아 마시는 녹즙은 가장 위험합니다. 케일 한 장을 씹어 먹는 것과 10장을 농축해 마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갈아 마시는 순간 엄청난 양의 칼륨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케일 녹즙을 마시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채소는 반드시 입으로 꼭꼭 씹어서 천천히 흡수시켜야 합니다. 기계의 힘을 빌려 편하게 마시려는 욕심이 여러분의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망의 첫 번째는 바로 뽀빠이의 채소로 유명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박성호 어르신도 매일 아침 드셨던 음식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수산이라고 불리는 옥살산 성분이 채소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은 신장 안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미세한 유리조각들이 신장 내부의 연약한 조직을 긁고 상처를 내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상처들이 아물면서 신장 조직은 섬유화되고 결국 딱딱하게 굳어 기능을 잃게 됩니다. 박성호 어르신의 신장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시금치 속의 수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생시금치를 샐러드로 드시는 것은 신장에게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반드시 뒤에서 알려드릴 특수한 조리법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채소는 모두 우리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한 젓가락이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채소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냉장고에 이 채소들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독을 쌓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이 단어를 적는 행위는 단순히 글자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만큼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여러분의 고귀한 결심이자 사랑의 약속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확인하고 더 정성스러운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장기입니다. 투석실의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기기 전에 지금 당장 식탁의 주인공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고기를 줄이고 싱겁게 먹으라고만 말하지만 진짜 비밀은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채소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도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신장 기능의 65%를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채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채소로 대체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명은 이미 연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무너진 신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끝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진실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노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과 수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채소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습니까? 평생 채소는 보약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20대의 새 기계가 아니라 60년 넘게 쉼없이 돌아간 낡은 정수기 필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병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양쪽으로 콩 모양의 신장이 2개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필터가 각각 100만 개씩 총 200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20대와 30대의 사구체는 탄력이 넘치고 촘촘합니다. 흙탕물이 들어와도 칼륨이 쏟아져 들어와도 거뜬히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50대와 60대를 넘기면 이 필터는 자연스럽게 낡고 헐거워집니다. 마치 오래 쓴 방충망에 구멍이 뚫리고 먼지가 꽉 끼어 바람이 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기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칼륨의 역습입니다. 칼륨은 심장을 뛰게 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젊은 신장은 남는 칼륨을 즉시 배출하지만 낡은 신장은 이를 혈액 속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심전도에 이상이 생기고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병원에서는 이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까지는 절대 식단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수산의 공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 같은 채소에 가득한 수산은 칼슘과 만나는 순간 날카로운 결정체로 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연약한 사구체 필터 안으로 미세한 유리조각 수만 개가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산 결정체들은 신장 내부의 미세한 혈관벽을 사정없이 긁고 지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 조직에 수만 개의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반복되는 상처는 결국 조직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섬유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장 조직은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의 신장이 65%나 손상된 것도 바로 이 미세한 유리 조각들이 매일같이 필터를 찢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자세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의사들은 여러분이 사구체와 수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식단을 관리하여 신장을 보호하게 되면 비싼 혈액 투석 기계를 돌릴 일도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일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은 여러분의 자가 치유 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약과 기계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제가 느낀 이 비정한 현실이 저를 진료실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해지려고 채소 주스를 마시고 계신가요? 그것은 낡은 정수기에 고압 세척기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신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예전 방식 그대로 채소를 드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장이 낡았다고 해서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필터가 약해졌다면 그에 맞는 부드럽고 안전한 연료를 넣어주면 됩니다.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독소를 배출하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채소의 종류를 바꾸고 조리법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할 기적의 채소 5가지를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 지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밖에서 보낼지 안에서 보낼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제 채소는 아예 쳐다보기도 싫고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자연이 우리를 배신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저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채소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진짜 범인은 채소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쳐버린 여러분의 신장 상태를 무시한 채 살아온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범인은 현대 문명이 가져다준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함정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채소들은 본래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장은 기계와 같습니다. 60년, 70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온 이 정수기 필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0대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채소를 대합니다. 아니, 오히려 건강해지겠다고 몸에 좋은 성분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진짜 악당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놓여있는 믹서기와 착즙기입니다. 편리함만을 쫓아 채소를 갈아 마시는 행위는 신장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연은 채소를 입으로 꼭꼭 씹어 먹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야 침 속의 효소와 섞여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되고 신장이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순식간에 농축된 액체로 만들어 몸 안으로 들이붓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연약한 신장 필터에 칼륨과 수산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덮치는 꼴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수많은 상식이 사실은 병원 수익이나 거대 기업의 마케팅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특정 성분이 좋다는 것만 강조할 뿐 그것이 지친 노년의 장기에 어떤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침묵합니다.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짜 빌런은 우리 몸의 세밀한 변화를 살피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건강법을 맹목적으로 따라간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자책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진짜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해결책만 찾으면 됩니다. 신장이 조금 낡았다고 해서 생명의 빛이 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낡은 필터에는 그에 맞는 부드럽고 섬세한 방식의 관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독을 약으로 바꾸는 지혜는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다시 숨쉬게 할 진짜 보약 같은 채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무너진 신장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기적의 채소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채소들 때문에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겁부터 나셨을 텐데 안심하십시오. 우리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기적의 채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채소들은 우리 주변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지만 그 효능만큼은 어떤 비싼 보약보다 강력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검증한 신장 치유의 핵심 병기 5대 천왕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장의 구원자는 바로 애호박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애호박이 사실은 신장에 아주 훌륭한 보약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이 풍부한 수분은 우리 몸속 정수기 필터에 쌓인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씻어내려가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애호박은 다른 채소들에 비해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제가 박성호 어르신에게 가장 먼저 권해드린 식단도 바로 일주일에 3번 애호박을 넣은 심심한 나물이었습니다. 애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C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여과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소화가 잘 되니 기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대사산물을 줄여주는데도 으뜸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로운 보랏빛의 주인공 가지입니다. 가지의 진한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신장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앞서 제가 신장은 수만 개의 미세 혈관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활성산소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지키는 것이 곧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지를 쪄서 담백하게 드시면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사구체 필터가 막히지 않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많은 분이 가지를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위험합니다. 채소를 말리면 칼륨이 농축되어 신장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가지를 쪄서 부드러운 상태로 드셔야 그 생명력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채소는 얼갈이 배추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거친 섬유질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질긴 채소는 오히려 독소를 만들어내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얼갈이 배추의 섬유질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이 부드러운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착하여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은 장과 신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서 독소가 먼저 걸러지면 신장이 해야 할 해독일을 장이 대신 처리해주는 셈이 됩니다. 신장이 잠시나마 휴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신장이 쉬어야 회복될 기회가 생깁니다. 얼갈이 배추는 그 휴식의 시간을 벌어다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식탁의 감초이자 천연 소화제인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 신장으로 가는 대사산물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신장은 단백질이나 복잡한 영양소가 분해되고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늘 과부하 상태입니다. 무는 이 과정을 미리 도와주어 신장의 일감을 덜어줍니다. 특히 무의 서늘한 성질은 몸 안에 열을 내리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도와주어 신장의 여과 기능을 간접적으로 보조합니다. 무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익힌 무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신장 필터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이 강력해집니다. 마지막 5번째는 향긋한 향으로 우리 입맛을 돋우는 깻잎입니다.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릴알데히드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입니다. 세균이 요도를 타고 올라와 신장까지 침범하면 신우신염이라는 무서운 병을 일으킵니다. 깻잎은 신장과 방광의 염증을 억제하고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천연 항생제와 같습니다. 신장 필터가 감염으로 인해 망가지는 것을 미리 차단해주는 든든한 보초병인 셈입니다. 깻잎 한 장 한 장에 담긴 향긋한 치유 에너지가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채소들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애호박과 가지, 그리고 얼갈이 배추와 무, 마지막으로 깻잎입니다. 이 채소들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 치료제이자 지친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은총입니다. 박성호 어르신도 이 5가지 채소로 식단을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얼굴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채소들이 아무리 신장에 좋다고 해도 여전히 칼륨과 미네랄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 좋은 성분들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 조리 비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독성을 완전히 빼내고 약효만 남기는 신비로운 조리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구원자 채소 중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즐겨 드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 올리고 싶은 채소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신장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이 단어를 적는 순간 여러분은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하나 읽고 더 깊은 치유의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신장을 살리는 이 기적의 여정에 제가 끝까지 함께하며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장을 지키는 결정적인 조리 비법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 비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진정한 건강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보약 채소를 알게 되셨으니 건강의 절반은 이미 찾으신 셈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는 법이 틀리면 독이 되듯이 이 채소들도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정립한 이 원칙들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물에 충분히 데치고 그 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장식단의 제1순위 법칙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칼륨과 수산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해도 칼륨의 30%에서 50%가 제거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채소를 데쳐낸 그 물을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채소 삶은 물에 비타민이 우러나왔다고 생각해서 그 물로 국을 끓이거나 밥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그 물은 농축된 칼륨 덩어리이자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채소만 건져내시고 물은 버리셔야 합니다. 건져낸 채소도 찬물에 한 번 더 헹궈 주시면 남아있는 미네랄 성분까지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많은 분이 아까워서 차마 버리지 못했던 그 독소가 담긴 물을 이제는 건강을 위해 미련 없이 버리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사구체 필터를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절대로 갈아 마시지 말고 반드시 입으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채소를 믹서기로 갈아 만든 녹즙이나 해독 주스는 신장에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채소를 갈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이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게다가 액체 상태로 마시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씹어 먹을 때보다 몇 배나 빨라집니다. 갑작스러운 칼륨의 습격에 신장은 속수무책으로 망가집니다. 반면에 입으로 천천히 씹어 드시면 침 속의 효소가 소화를 돕고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되어 신장이 대비할 시간을 가집니다. 건강을 위하신다면 믹서기는 잠시 넣어두시고 튼튼한 치아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채소는 해가 떠 있는 점심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도 저마다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장은 낮 동안 왕성하게 활동하고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에 칼륨과 수분이 많은 채소를 잔뜩 드시면 자야 할 신장을 깨워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꼴이 됩니다. 밤새도록 소변을 만들어내느라 신장은 쉬지 못하고 여러분은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치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이 많은 애호박이나 가지 같은 채소 반찬은 점심 식사 때 충분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이른 시간에 하시고 데친 나물 위주로 조금만 드셔서 밤새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원칙들을 적용하여 박성호 어르신이 어떻게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 위험 수준이었던 수치가 이 식단 원칙을 지킨 지 정확히 3주가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너무 가벼워요. 양말 자국이 안 남습니다. 하며 웃으시던 어르신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65%까지 떨어졌던 신장 기능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푹 주무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채소의 종류를 바꾸고 조리법을 달리하고 먹는 시간을 조절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만 지킨다면 박성호 어르신처럼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운 생존 전략을 3가지 층위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운 것을 즉시 정리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신장 필터를 갉아먹는 적들을 단호하게 몰아내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케일, 그리고 시래기와 묵은지, 마지막으로 미역국까지. 이 5가지 채소는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칼륨 폭탄이나 수산 파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생으로 갈아 마시는 녹즙이나 채소를 데친 물을 다시 국물로 사용하는 치명적인 습관을 오늘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절반 이상의 간인 친항을 덜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친 신장의 쉼터가 되어줄 구원자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애호박과 가지, 그리고 얼갈이 배추와 무 마지막으로 깻잎을 식탁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삼으십시오. 이 채소들은 신장의 부종을 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며 독소를 배출하는 기적의 양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충분히 데치고 물기를 짠 뒤에 드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박성호 어르신도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지켰기에 3주 만에 다리의 붓기가 빠지고 생기를 되찾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주의사항입니다. 바로 현대의학과 자연치유의 조화로운 균형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신장 관련 약들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훌륭한 조력자이지 약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한 비타민 K 성분은 약효를 떨어뜨려 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채소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지 말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 단계에 따라 적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투석을 하지 않는 3단계나 4단계. 환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칼륨 제거 조리법이 큰 도움이 되지만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애호박이나 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를 드실 때도 반드시 양을 엄격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크레아티닌 수치와 칼륨 수치를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확인하면서 채소 섭취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을 찾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매일의 식단과 조리법부터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의 비결이자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단계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을 치유의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제가 말씀드린 식재료들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오늘 한 끼의 밥상을 바꾸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이 바뀝니다. 박성호 어르신이 되찾은 평온한 일상을 여러분도 반드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댓글창에 99라는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99라는 숫자는 우리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자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생존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질병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언제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